하루라도 머리를 안 감으면 어떠세요? 떡지고 간지러워 불안하시죠? 또 두피에 자극이 되는 유해 성분들로 가득 찬 샴푸를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사용하자니 하수도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내 머리카락 고민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샴푸의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샴푸를 꼭 사용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강한 두피 탈모 예방 샴푸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샴푸를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샴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샴푸로 머리 감는 역사는 길어야 50여 년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시중에 샴푸가 판매되기 전에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빨래비누로 머리 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때를 기억하면 탈모라는 단어를 쉽게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점점점 다양한 성분과 효과가 있다는 샴푸들이 판매되는 지금이 더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진 걸 느낍니다.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앞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분들의 가르마에서 이어지는 그 정수리 부분이 휑한 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샴푸의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수 장범준님의 제가 이 노래도 너무 좋아하는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지는 거야 라는 노래 제목으로 샴푸 향을 향수처럼 느끼는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머리에서 샴푸 향이 난다? 즉 이거는 샴푸에 남아있는 계명 활성제와 화학성분 향료를 충분히 씻어내지 않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인공 계면 활성제와 각종 화학 성분을 완벽히 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화장품을 비롯해서 샴푸에 들어가는 향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공 향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천연향을 넣었다고 홍보하는 샴푸도 있지만 정말 그게 100% 천연향이라면 향이 그리 오래 남지 않습니다. 날아가요, 금방. 머리를 감은 직후까지는 남아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사라지는 게 천연향의 특징입니다. 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향이 좋은 샴푸를 선호하기 때문에 샴푸 생산 기업에서는 이 인공 향료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샴푸를 쓰세요. 천연향과 인공향을 조합하거나 향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100% 인공향을 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샴푸 뒷면에 원료명을 보시면 맨 하단 쪽에 향료 성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그래도 그 샴푸는 인공향료를 안 썼기 때문에 인공향료를 쓴 것보다는 괜찮다. 이것 또한 좀 애매한데 어쨌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샴푸와 탈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향료 성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향은 두피와 피부에 자극이 되는 유해 성분으로 분류되는 성분들입니다. 원료명 하단에 자리 잡은 이유는 그만큼 극소량이 들어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 극소량이 유해 성분이기 때문에 어느 사용자에게는 괜찮지만 또 어느 사용자에게는 반면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거품이 많이 나는 샴푸를 사용하면 잘 씻긴다? 네, 맞긴 합니다. 샴푸액을 듬뿍 머리카락에 묻혀서 머리를 감으면 온갖 노폐물과 먼지 등이 당연히 깨끗이 씻겨집니다. 깨끗이 씻겨지다 못해서 너무 과하게 씻겨 나가는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명 활성제, 즉 세정하는 세제가 피부에 안 좋다는 얘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요. 계명 활성제의 숨은 기능은 피부에 붙어 있는 유해 세균을 포함해서
피부에 남아있는 묵은 피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과하면 문제가 되기 마련이죠. 딱 빠져나갈 만큼만 노폐물과 피지면 좋은데 거품이 풍성할수록 또는 쫀쫀한 거품일수록 피부에 있어야 하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지까지 과하게 씻겨내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피, 즉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몸속 자생력으로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되고 피부 속 유수분 밸런스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샴푸의 오해와 진실, 살랑거리는 머릿결. 특히 여성분들 긴 생머리에 바람에 흩날리는 찰랑거리는 머릿결은 모든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요, 남성분들의 호감 대상이죠. 물론 타고난 풍성한 머리카락의 유수분 밸런스가 거의 완벽하게 맞춰진 윤기 나는 찰진 머리카락을 갖고 태어난 유전의 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은 이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머리 에센스 또는 앰플을 열심히 바르고 관리하시죠. 어릴 때는 그렇게 관리 안 해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유수분 밸런스로 피부는 물론 머리카락도 촉촉하고 탱글탱글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식습관 또는 생활 습관, 환경에 의해서 몸속 보습은 밸런스가 깨지면서 촉촉한 피부와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아닌 점점 푸석하고 갈라지는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피부는 물론 모발 한 올 한 올 감싸는 피지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발의 유수분이 부족하면 머릿결은 푸석해지고 건조하며 가라앉기보다는 흔들리게 됩니다. 적당한 피지막이 있는 모발은 찰랑거림보다는 좀 더 차분한 상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분들의 긴 찰랑거리는 머릿결은 샴푸 후에 또 다른 화학 성분 제품인 에센스 또는 앰플 등으로 헤어케어를 한 상태의 머릿결 상태이지 자연 그대로의 머릿결이 되긴 힘들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샴푸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면 그럼 샴푸를 쓰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샴푸를 알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에게 맞는 샴푸를 쓰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두피 타입을 알고 샴푸를 해야 합니다. 샴푸의 성분은 어느 정도 알고 나에게 맞는 샴푸를 꼭 찾아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샴푸 유목민에서 정착했거든요.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이상의 샴푸를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저는 천연 샴푸가 저에게는 딱 맞더라고요. 자, 이번엔 탈모 예방을 위한 올바른 샴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샴푸액을 바로 두피 또는 모발에 묻히지 말 것. 왜냐하면 샴푸에서 화학 성분이 두피에 닿는 것이 안 좋은 것보다 두피와 모발의 모든 화학 성분을 완벽히 씻어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손바닥에서 충분히 샴푸를 낸 후에 샴푸를 하시면 좋습니다. 잔여 화학 성분을 최대한 줄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샴푸액을 바로 두피 또는 모발에 묻히지 말 것. 두 번째, 첫 애벌 샴푸 때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불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와 유사한 온도의 미온수에 충분히 두피와 모발을 불리면 소량의 샴푸액으로도 충분한 세정이 가능하며 부드러운 손가락 마사지만으로도 깨끗한 세정이 가능합니다. 거품을 낸 후에는 2분 정도 방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1, 2주간 샴푸액의 양을 점차 줄이며 샴푸하세요. 물 샴푸로도 어느 정도 세정이 되기 때문에 소량의 샴푸액으로 샴푸하시면 충분합니다. 본 샴푸 때는 두피팩을 한번 해보세요. 알로에 겔 2큰술, 한련초 끓인 물 1큰술, 레몬 1티스푼으로 배합해서 머리에 바르시는데 충분히 손가락으로 마사지 하시면서 샴푸를 하시고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방치해 두세요. 네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찬물로 충분한 세정이 중요합니다.
세정 시 열려있던 모공을 찬물로 조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공을 조여줌으로써 피지 분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금의 잔여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흐르는 물과 좀 더 오랜 시간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위에 1번에서 4번까지 단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적은 양의 샴푸액 사용으로도 충분한 세정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점차 화학 성분을 멀리하게 되면서 두피, 피부 자극을 덜 받게 되어 머리카락 빠짐이 덜하게 되고 화가 나 있고 예민해진 두피가 숨을 쉬게 되면서 눌려있는 모공 속 모발이 자라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젊어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